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저한테 여러 질문을 해 오셨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고충 상담해 오셨던 내용들, 이거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라든가, 또 이메일, 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해 오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그래서 뭐 당사자들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 답변을 드렸지만은 우리 또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 동포분들이 또 같이 알아두면은 좋을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송으로 그 내용을 또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 잘 좀 숙지를 해 두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뭐 취업 활동과 또 출입국 정책, 그 다음에 일반 한국에서의 생활 상식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인데요. 이 제중교포로 있다가 한국 국적 이 시민권자입니다. 중국의 친딸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 수발할 여건이 안 돼서 엄마로서 마땅히 가봐야 하는데 현재 출국 상황이 어려운가 봐요. 이 서류며 출국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이 중국 동포. 그래서 지금 딸이 중국에서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치료 중인데 수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출국 상황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또 서류 또 비자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한국 여권을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거주지, 이 구청이나 이 시청에 가시면은 여권을 발급해주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신규로 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딸이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증빙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 등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서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수술, 진료 기록,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다는 내용 등을 좀 이렇게 써서 그걸 또 증명 서류와 함께 이렇게 중국 이 비자 센터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좀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니까요. 이제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 비자를 또 이렇게 발급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지금은 중국 쪽에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신규라든가 뭐 여행 비자 잘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통해서 인도적 사유로 급하게 빨리 중국에 가봐야 된다. 그거를 충분히 입증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대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서울 명동에 위치해 있죠. 중국 비자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비자 신청을 하라. 그러면 급행인 경우는 3일이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이면은 한 열흘 정도 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동포 체류자의 이 취업 활동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냐 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재동포 체류 비자를 받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 자격으로 화장품 판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취득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화장품 판매이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냐. 네,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은 이 판매원으로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취업 활동 관련 이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 재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2018년 3월 26일 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알 건데요. 이 동포분들 특히 많이 질의해 오는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뭐 택배원, 이 택배업 이런 거, 음식 배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음료 배달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신문 배달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수소 포장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원, 네, 지금 구청에서 이 쓰레기 수거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있냐? 네, 이 쓰레기 수거원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는 활동할 수 있었는데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구청에서 가끔씩 이 외국적 이 동포들을 이 쓰레기 수거원으로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쓰레기 단속을 할 때, 이제는 중국어로 된 또 그런 이제는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중국 동포들을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이렇게 이 쓰레기 수거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또 거리 미화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청에서 채용해서 쓰는데,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뭐 쓰레기 수거원도 안 되고요. 뭐 또 거리 미화원 뭐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들어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판매와 관련돼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또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 뭐 이런 경우 패스트푸드원 뭐 일을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뭘까요? 김밥 천국 뭐 이런 데서 뭐 김밥을 말아주는 일이라든가 또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는 취업 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방 보조원,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중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주방 보조원, 식자재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 급식 보조원, 네,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주유원으로 활동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 고용이 되어 원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을 판매하는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원이라든가 가스 충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판매점에서 일을 하는 거, 아까 그 백화점인가요? 거기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냐? 근데 이 판매원으로 활동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매장 정리원은 안 됩니다. 이 판매원하고 정리원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도소매 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 판매될 제품을 운송을 하거나 쇼핑 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일, 이런 거에 재동포 체류 자격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장 정리원, 상품 운반원, 판매 보조원, 상품 진열원, 쇼핑 카터 운반, 뭐 정리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방문 취업 체류 동포인데 한 식당에서 이 근로계약을 맺고 4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 부여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죠? 한두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가요, 이 제조업체라든가 또 농축산업, 그 다음에 가사, 간병인,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이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4년 이상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 소득 증빙도 대폭 이렇게 좀 낮춰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체 구분 없이 또 장소에 이제 구분 없이 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방문취업 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취업 체류 자격에서 한 사업장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 업종, 그거는 제조업,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 다음에 가사 보조원, 아니 가사도우미, 그리고 간병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지정한 그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당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한 식당에서 4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 방문 취업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안 되죠. 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1년을 체류 연장을 받은 그런 경우이죠. 요즘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만기가 되신 분들, 출국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국했다가 뭐 비용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제때 못 들어올 걸 염려하시고 출국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뭐 계속 알아보니까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만기됐다가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체류 만기가 되면은 정상 출국을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좀 가서 격리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요즘 항공료가 좀 비싸니까요, 그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국내에서 또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체류 연장을 받다가 만약에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도 날아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벌금도 아주 세게 물게 된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벌금과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또 고충 상담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네,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유튜브를 이렇게 잘 보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요. 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F4 재외동포 비자이고요. 대학 졸업장으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를 하였고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판매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주는 이분이 이제 불법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조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임금 체불을 계속, 그러니까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요, 이 백화점 판매직은 글쎄요, 제가 우리가 고용계약을 뭐 어떻게 맺고 하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가 이 불법 근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이 백화점에서 이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출입국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이렇게 고용주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엄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는 판매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계약상에
이 판매원이 아니라 뭐 물건에, 그러니까 상품을 진열하는 일만 하는, 어떤 운반만 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불법 취업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하고 어떻게 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또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이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하고요. 고용주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백화점은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자 대상 매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판매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건을 진열대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단은 이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물건만 운반해 주거나 또 이렇게 진열하는 거, 그게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포를 두고 점포 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쳐도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이제는 불법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불법으로 또 고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주 역시 이렇게 불법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고용하면 최대 벌금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또 문의해 오셨는데, 이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 또 불법 고용을 한 이 고용주, 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 200만 원의 이 벌금을 각각 물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달수, 연수에 따라서 최고 이 3천만 원까지 이 벌금, 이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가 절대적으로 이 불법 고용인 줄 알면서도 고용을 했다고 하면은 더 과중한 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출입국관리법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이 범칙금의 양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불법 취업과 이 불법 고용 또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업무에 대한 이 벌금, 범칙금을 상당히 이 상향 조정을 했던, 그게 이제 지난 5월 4일부로 이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번칙 그 양정기준 그 별표 7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그냥 불법 취업을 한 그런 경우를 말하죠. 1개월 미만 2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1500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2000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은 2500만 원, 그리고 7년 이상이 했다 그러면은 최고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 네, 이런 사람. 한 명당 1000만 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 원, 5명 이상 9명 이하는 2000만 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는 2500만 원, 21명 이상은 3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취업을 알선을 한 경우, 또 권유한 경우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법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이렇게 한 사람. 네, 한 명당 1000만 원, 2명 이상 4명 이하는 1500만 원, 5명 이상 9명은 2000만 원, 10명 이상 20명은 이하는 2500만 원, 21명 이상은 3000만 원. 네, 그럼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예, 그러니까 뭐 일도 시키고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법 취업, 불법 고용 관련돼서 이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출입국 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이 동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오토바이를 처음 운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용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거나 어쨌든 이 폐기를 할 때는 또 역시 관청에다가 폐지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용 그 필증이 있죠. 그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오토바이를 누군가에게 이용하라고 줬다가 그 다음에 뭐 몇 푼 받고 이렇게 판매를 했다가 명의 도용을 하지 않고 변경 신고죠.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오토바이가 나중에 행방불명이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의 실제 이 명의자인 그 부분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 소유자, 이 사용자가 유의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의 가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용 신고일로부터 배치일까지 이륜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과태료 부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대인은 6,000원, 대물은 3,000원, 또 뭐 10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시마다 이렇게 하루 1,200원 뭐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고 뭐 20만 원에서 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합치면 한 30만 원 정도 연마다 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이 책임보험 비용 뭐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되면은 저는 운행을 시작하면 사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륜차는 사용 신고 후 운영을 해야 한다. 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도 이제 번호판이 있고, 그러니까 번호판 또 이 봉인을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저는 폐지,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폐지 신고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이 사용 신고 필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분실 또는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는 일을 지참해서 관할 관청에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오토바이를 분실되거나 또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꼭 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그 신고한 내역을 통해서 관할 군청에 이 오토바이 폐지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도난당한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을 그 명의자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변경 신고,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다라든가 어떤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문의해 오신 내용, 또 구청 상담 내용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의 또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라든가 또 이메일, 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또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좀 꼼꼼히 챙겼다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육장 김영필이었습니다.